더불어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여의도 대통령이란 말을 부쩍 많이 하더라고요. 여의도 대통령이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네. 사실은 용산 대통령 따로 있고 여의도 대통령 따로 있는 그런 정부가 아닌가 이런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국회 권한이 굉장히 강해서요. 대통령께서 내놓으신 많은 공약을 지금 실현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여의도 안에서는 저희가 적어도 야당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삼권 분립이 엄연한데 입법부를 구성하고 있는 제1당의 대표를 대통령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삼권 분립이 엄연한 국가에서 맞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언제부터 또 상급 분리를 저렇게 또. 원래 삼권 분립이죠. 원래. 근데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여의도의 황제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제왕적 입법 권력을 한 손에 쥔 역대 야당 당수가 없었어요. 상김 정치, YSDJ, JP 이런 상김 정치에도 어느 누구도 이런 절대적인 입법 권력을 손아귀에 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권력을 또 행사하지도 않았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 지금 8월 전당대회에 어떤 누가 이재명 대표와 맞서서 나서겠다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근래 의원들한테 내가 대표 연임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이제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저한테 한번 그러시길래 연임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뭐 다 일장일단 있습니다. 이제 걱정하시는 분은 대표가 지금까지 아주 좋은 성과를 냈지 않습니까? 재임 기간 중에.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대표님한테. 이게 다른 후임 당 대표가 와도 잘 되면 그 사람 덕이지만 잘못되면 다 이재명 전 대표 탓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요즘 대통령 봐도 더 절대적인 그런 보안과 경호 속에서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한다는데 그 입원 치료를 어떤 내용인지 어느 기자가 취재 하나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입원 치료도 그러면 어떤 계획에 있다 보세요? 저는 정치적 향후 행보에 있어서 계획이라고 봅니다. 이 법원의 여러 가지 법원 판단에 따라서 이제 본인이 앞으로 이제 그때도 내가 이런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일주일 입원한 적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 야당은 싫은가?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 이거 현실인데. 저는 하여튼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놓여진 과제가 딱 두 가지고 이 두 가지를 입원하면서 본인이 잘 가늠하기 위해서 입원했을 거라고 봐요. 뭐냐? 민주당 공관위원장 이명백 교수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협치는 무슨 협치냐? 지금 이제 공치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가 나라를 같이 통치해 나가는 거다. 공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의 협조 없이 뭘 정치를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오히려 앞으로의 향후 전국은 이재명 대표의 뜻에 따라서 저는 전국은 흘러갈 거로 봐요. 본인의 사법적 리스크를 뛰어넘는 속도로 이 전국을 끌어가가지고 이 태도난마식으로 일도 양단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갈지. 조국 대표가 계속 공언을 하잖아요. 3년 길다. 빨리 끝내자.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것은 3년은 너무 길다는 것. 그 길로 내달릴지 아니면 그게 아니고 시간을 좀 길게 잡고 명실상부하게 본인이 정말 여의도 대통령으로서 국정 전반을 운영해 나가야 할지 이걸 선택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저는 입원했다고 봐요.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표현은 이제 여권에서 만드는 프레임인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이재명의 시간인 건 맞습니다. 총선 이후에. 물론 이재명 대표가 조국 혁신당이나 또 개혁신당이나 여기까지 다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야권 전체의 대표성이 있는 건 사실이고 저 민주당 전당대회에 도전이 없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연임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고 다만 이게 약간 양날의 칼 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앞서 이제 속도전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속도전이라는 표현이 좀 우회적으로 말씀하셨지만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제 탄핵이라는 거 헌법 법률상에 중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정사에 굉장히 큰 상처이기도 해요. 근데 얼마 전에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가 탄핵을 거론했습니다. 그런 탄핵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탄핵은 정치인들이 아니면 국회에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권자인 국민들이 판단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대통령 우리 지지율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의 지지율보다 낮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국정기조 바꾸시고요. 근데 이게 여론에 예. 총선 이겼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나치게 힘자랑한다로 비춰지면 역풍이 불 거예요. 많은 의석을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오히려 거꾸로 총선 이후에 민주당이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다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협조 없이 국정을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윤석열 대통령의 협치를 이끌어내면서 이 정국을 잘 운영한다면 그야말로 이재명의 시간이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큰 기회가 열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박찬대 원내대표의 그러니까 탄핵 시사 발언, 그러니까 이것 좀 귀담아 들어야 할 발언인가요? 저는 적어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통령이든 야당 대표든 국민들이 과하다, 오만하다, 독선적이다 이런 어떤 평가를 하고 그런 느낌이 들면은 실점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뭐 의석은 뭐 지난번하고 민주당 비슷해요. 그만큼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잘못하고 있다는 이제 반증이기는 하죠. 근데 특이한 것이 원내대표 찐명 중에 찐명 아니에요. 박찬대 원내대표. 예. 그다음에 당대표는 이재명 대표 연임 그러면 깜짝 놀라서 정말이냐고 물을 정도거든요. 당대표가 연임한 사례가 정말 이게 이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인데 오히려 의원들이 연임 당연한 것처럼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이재명 당대표가 당내 통합이라든가 또는 이런 걸 확실히 강화할 수 있고 뭐 연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나쁜 카드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 이재명 대표가 계속 대표를 하신다 하면은 당연히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원한다 하면 당 대표를 해야 된다. 놀라지는 않고 오히려 연임이 당연한 듯한 이런 분위기가 더 놀라워요. 제가 이재명 대표라면 총선도 이겼고 또 누가 봐도 거의 완벽할 정도로 반명이 결과적으로 제거됐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박찬대 의원에게 이번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저 같으면 설득을 하겠어요. 그런데 박찬대 원내대표 나오니까 원내대표 하겠다는 사람들도 싹 정리가 돼요. 거기다 국회의장도 명심 논란이 한창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 좋고 민주당에 좋은가? 이런 것은 한 번쯤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 이번에 병원 입원 일주일은 상당히 중요한 시간의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뭐 예측을 하시고 계시지만은 이재명 대표의 요 근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좀 느끼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연임이라든지 시진핑 주석의 연임이라든지 이분들이 다 연임을 하는 가정이 있거든요. 그런 가정에 이 지도자의 분위기라는 게 있는 건데 공교롭게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그런 연임 분위기는 이 두 분 뭐 저는 버금가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 입원을 통해서 이 사람이 몇 가지 고민을 할 겁니다. 연임 문제, 민주당 당장 8월 전당대회 앞두고 있는 연임 문제. 그거는 박찬대 원내대표 만드는 과정 보십시오. 왜 국회의원 되면은 더군다나 170일석의 사령탑 원내대표 되는 게 꿈이에요, 다들. 3선 이상 정도면 그 꿈을 향해서 다 도전하고 싶었는데 이재명 대표하고 박찬대 최고가 유튜브 방송에서 같이 방송하는 모습 보고 전부 다 드랍해버렸어요. 번호 1호, 6호, 15 이랬더니 좀 이상하긴 한데 어려운 지역에서 고생하다가 저기 박찬대 최고 오신 것 같은데 지나가다 들렀어요. 아니요 여기 왜 하필 여길 지나가는 거야? 저는 일당도 하고 사랑합니다. 거기 박찬대 최고 안 가세요? 저는 대표님이 쫓아내면 갑니다. 너를 사랑해 나의 마음이. 그래서 단독 후보 된 거예요. 예. 지난주 목요일 날이죠. 9일 날 제가 밤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여의도 정가에서 아주 막 비상이 걸렸어요.
정성호 의원이 저는 차기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될 것이다. 그런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저 예측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 뭐 민주당 지금 현재 국회의장 후보 쪽으로 맹심이 실렸다. 이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내에 자신의 정치적 입지 그리고 또 두 번째 김용태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과연 이 절체절명의 위기, 사면초가에 빠져 있는 윤석열 정부에 내가 협치를 통해서 어느 선까지 협치를 할 것이냐. 진짜 총리 초청까지 내가 하고 앞으로 뭐 일정 부분 뭐 연정 뭐 선언까지는 아니지만 장관 초청까지도 제안 오면은 내가 받아서 하겠다. 그런 각오를 다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 일주일은 정말 향후 전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될 겁니다. 모 후보에게 의장 명심이 쏠렸다. 누구예요? 뭐 저로서는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다 훌륭하신 분들 나섰지만 예. 그런 분 정도는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자기 주관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게 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국회의장.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가장 아이고 김모 성태 의원님 실명을 거론하지 못해서 제가 김모 성태 의원님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팩트예요. 이재명 대표 휴가 가는 날 명심을 실어주고 간 거 팩트예요? 모르겠어요. 부정 안 하잖아요, 저분. 전 모르겠어요. 뭐 가능성이 하루에 1%씩 높아지고 있다 이런 소문이 돌죠. 그것도 또 지켜봐야겠네요. 근데 가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랑 통화했다고 하는데 요거는 좀 긍정 시그널로 저희가 봐도 되나요? 대통령이 전화를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야당 대표가 입원한다고 하니까. 예. 아니 그런 정치가 자주 일어나는 게 바람직한 거죠. 의원님도 앞으로 좀 자주 이런 통화 있을 것 같습니까? 아주 좋죠.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